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저희가 사각형 해봤었죠. 프로파일하고 사각형까지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원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 모드 클릭하고요. XY 평면 클릭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 부분도 똑같이 검은색 화살표 있어요. 내려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원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원, 서클 클릭하시고 얘는 중심점 클릭하고 그다음 반지름 부분 클릭하면 됩니다.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많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죠. 처음에 중심점, 그다음에 반지름 부분,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3포인트 서클 점 3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원이라는 게 사실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 3개를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그 거리를 그 중심점을 찾아서 그렇게 그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따가 대부분 이 원 자체를 통짜로 쓰지 않고 어떤 특정 요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려져 있는 선들을 이으려고 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3점으로 직접 이런 식으로 그려서 쓰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서클 유징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직접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보면은 H, V, 그러니까 중심점 위치를 지정해주고 반지름 얼마 이렇게 지정해주면 오케이 하면은 반지름 10인 이 원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본인이 좀 직관적으로 위치를 찍는 게 아니고 그 좌표 위치를 찍는 개념이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냥 일반 데카르트 좌표계랑 그다음 극좌표로 이제 카테시안, 폴라 이렇게 있는데 굳이 많이 안 쓰니까 얘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트리 탄젠트 서클 같은 경우는 접하는 점 3개를 찍거나 접하는 요소 3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트리 탄젠트 서클, 그다음에 접할 요소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이 세 요소에 접하는 이 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쓰면은 참 편하겠죠.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포인트 아크도 이 3포인트 서클하고 똑같은 건데 이 원을 닫느냐 맞느냐 차이예요. 그냥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3포인트 서클로 그렸으면은 하나, 둘, 셋. 여기 끝에가 닫혔겠죠. 근데 지금 아크 같은 경우는 닫히지 않고 그냥 호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서클 기능에서는 여기 있는 이 서클 중심점 R 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3포인트 아크 스타팅 위드 리미츠 이 기능 제일 많이 쓰거든요.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 두 번째 거 클릭하고서 시작점, 그다음에 끝점, 그다음에 중간점을 클릭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단 이 방식이 있고, 처음에 아까 했던 3포인트 아크 같은 경우는 처음 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 그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처음 점, 끝점을 알고 있고 나중에 R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요 두 선 사이를 이렇게 뭔가 필렛 처리하듯이 이렇게 이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이 3포인트 아크를 쓰면은 하나, 둘, 셋. 지금 다 접하지 않죠, 얘네가? 접하지도 않고 뭔가 그리긴 그렸는데,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찍고 이 가운데 점을 어디로 찍냐에 따라서 지금 이쪽 접하게 그려졌죠. 그래서 좀 더 스케치를 하실 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써볼 때는 여기 오른쪽 두 번째 거 얘를 많이 쓰신다는 거. 그리고 아크는 이 서클과 유사한 기능인데 중심점, 그다음 시작점, 끝점
네, 이렇게 홀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기능까지 지금 해봤고요. 그다음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그냥 직관적이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근데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구속하기도 안 좋고 정확한 기계 부품을 설계할 때는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스타일링, 디자인 할 때 많이 쓰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각각 내가 찍은 점들이 좀 이게 사각형 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컨트롤 포인트라 그래요. 제어점을 이동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플라인 자체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스플라인 오브젝트 디퍼니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이 스플라인에 대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각각 점들이 여기 지금 포인트들 점들이 집합되어 있고 보시면은 탄젠트 노, 커베이처 노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따로 어떤 요소랑 접하거나 하는 그 구속들을 줄 때 쓰는 기능이에요. 탄젠트 커베이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점들을 그냥 찍은 상태면 알아서 어느 정도 이 커브 내에선 접해 있는 상태니까 크게 그 생각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자 만약에 내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지금 이쪽 세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 사이에 추가적인 제어점을 하나 놓고 싶어요. 한 여기쯤에다가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점을 클릭하고 add point 애프터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찍으면 지금 이 점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뭐 같은 방법으로 add point before 하면은 지금 이 클릭된 점 전인 그 지금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추가적으로 점을 찍겠죠. 이렇게. 그리고 리플레이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선택된 점을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클로즈 스플라인 클릭한 거랑 뗀 거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 스플라인 닫을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플라인 설정까지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라인 두 개 그냥 그려놓을게요. 여기 스플라인 아래에 이제 화살표 눌러보면은 아까 처음에 스플라인 했었고 그다음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트 뜻이 뭐죠? 연결한다는 거죠. 연결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할 건데 지금 이 스케치 툴스에 보시면은 커넥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네. 이게 지금 추가 확장된 부분이 보이실 건데 이 커넥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클릭 연결할 요소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커넥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커넥트에서 생긴 이 커브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커넥트 커브에 관한 설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커넥트 커브 디퍼니션이 지금 나오실 건데 여기서 지금 화살표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이 커브의 각각 끝점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확대가 뭐였죠? 마우스 휠 버튼 누르시고 그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했다 뗀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죠? 방향이 바뀝니다. 연결되는 방향이. 얘도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요. 자, 여기선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컨티뉴이티 연결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커베이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커베이처. 이거는 곡률 연결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내려보시면 포인트, 탄젠시, 커베이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점과 점이 연결돼서 여기가 접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접하지 않는 상태고 탄젠시는 접선, 이 선과 이 커브가 접하는 상태. 그 다음에 커베이처 같은 경우는 곡률까지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좀 연속성으로 봤을 때 커베이처 연결이 좀 더
매끄럽게 연결돼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텐션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기본이 1로 돼 있는데 자 얘를 0.2 해볼게요. 좀 완만해지죠. 자 그다음 텐션 5로 바꿔볼게요. 앞쪽으로 쭉 뻗었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쭉 뻗은 다음에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텐션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텐션, 그다음 여기도 텐션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밀려나는 형태로.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커브 자체가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가 이렇게 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꼬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꼬이면 나중에 이걸로 뭔가 돌출하는 요소라든가 이런 걸 못 만들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끔 잘 확인을 하셔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요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타원,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자 얘도 밑에 내려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일립스,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코닉 이렇게 있는데, 뭐 얘들은 이제 일립스는 타원이니까 중심점 찍고, 그다음에 한쪽 축, 다른 축, 뭐 단축, 장축이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 단축, 장축 지정해주면 이렇게 타원형이 생성이 됩니다. 포물선이고요. 파라볼라 찍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초점 부분을 먼저 찍어주고, 그다음에 끝점 찍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코닉, 그러니까 원추 곡선 같은 경우는 이 타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사실 그 서페이스, 그러니까 곡면 모델링을 하실 때 쓰는 기능들인데, 이 스케치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그 서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서페이스 상에 있는 그 와이어 프레임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굳이 스케치에서는 그냥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타원, 이 일립스만 주로 쓴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라인입니다. 자,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자 라인하고 프로파일 큰 차이가 뭐냐면, 프로파일은 자 클릭을 하고서 원점, 그러니까 찍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그냥 라인 같은 경우는 끝점 찍으면 끝이에요. 계속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시작, 끝점, 끝이에요.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뭔가 연결된 거를 그리고 싶다면 이 프로파일로 그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라인 기능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인도 쭉 빼보면 5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라인은 시작점, 끝점, 그리고 여기는 인피니트는 무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캐드 같은 거 써보신 학생들은 많이 썼을 거예요. 이 인피니트 라인 무한선으로 일단 뭐, 그러니까 단축키로 아마 X 라인 뭐 이렇게 써갖고 XL 막 이렇게 썼을 건데, 캐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한선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막 트림 잘라갖고 막 모델링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잘라갖고 이제 제도를 한다 그러죠. 제도를 하고 그러시는데, 카티아나 아니면 이런 3차원 모델링을 할 때는 굳이 막 그렇게 무한선을 그려가지고 잘라갖고 쓰질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능이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스케치 툴이 이렇게 확장이 됐죠. 지금 여기는 호리진탈 라인이니까 수평선, 그다음 V, 버티컬, 수직선, 그리고 여기 투 포인트라고 돼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각도를 줘도 돼요. 여기 지금 보면 H, V, A 이렇게 돼 있는데, A 뭐 20도, 20도짜리 선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굳이 안 쓴다는 거, 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탄젠트 라인은, 자 원을 일단 2개 그려볼게요. 원. 이 바이탄젠트 라인은 선택한 2개의 요소에 대한 접선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바이탄젠트 라인 클릭하고요. 자, 근데 이 바이탄젠트 라인 같은 경우는 클릭한 위치가 중요해요. 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자, 바이탄젠트 라인 클릭했고요. 지금 이 첫 번째 원의 위쪽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원의 위쪽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위쪽
위쪽 연결한 접선이 생겼습니다. 자, 또 이제 바이탄젠트 라인 클릭하고요. 자, 이번엔 아래쪽 그랬더니 클릭한 위치에 가깝게 이렇게 생기죠. 자, 또 자, 이번 얘는 아래쪽, 두 번째 원은 위쪽. 다시 첫 번째 원은 위쪽, 두 번째 원은 아래쪽.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그 생기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 접선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자, 지금 이 형태 잘 보세요. 이 형태랑 제가 사각형 할 때 여기 엘롱게이티드 홀 요거 되게 많이 쓴다 그랬죠? 밑에 내려서 보시면 여기 있는 엘롱게이티드 홀 얘로 한번 그린 결과랑 찍고 요 부분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분만 없어지면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잘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결과물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리는 거가 얘는 원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탄젠트 라인 클릭해서 여기 또 찍고 지금 4번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 둘 셋 하면 끝나잖아요. 뭐가 편할까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바이섹팅 라인입니다. 얘는 자 뭔가 교차되어 있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두 선의 등거리로 교차되는 그런 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콘 보면 대강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릭하고 직접 뭔가 그리는 기능이 아니고 이미 있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무한선으로 연장되게 지금 이 간격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얘도 거의 안 쓰죠.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라인 노멀 투 커브 기능 같은 경우는 선택한 원의 수직 원이나 아니면 요소의 수직으로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수직선. 자, 점 하나 찍고요. 시작점. 그 다음에 지금 이 원, 이 선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얘는 뭐 그래도 종종 쓰겠죠. 쓸모가 있겠죠. 솔직히 사용처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설계자가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용 빈도가 얘는 그나마 좀 있는 편이고 여기 바이섹팅 라인도 좀 바이탄젠트 라인도 좀 그래도 간간히 쓰고 라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파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쓰는 거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엑시스입니다. 엑시스가 뭐죠? 축이죠, 축. 네, 이 축은 뭔가 나중에 우리가 도넛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회전체를 만들 때 그 회전체의 회전축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회전축을 그려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자, 회전축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떤 게 회전축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엑시스 기능으로 만들어진 축은 이 한 스케치 지금 트리에 보시면은 지금 파트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더하기 누르면 스케치라고 생겨 있죠. 이 스케치마다 엑시스는 딱 한 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엑시스는 딱 한 개만. 자, 엑시스 클릭하고요. 원점. 그다음에 그냥 좀 길게 적당히 느려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1.3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죠. 1.3선 모양으로 생깁니다. 근데 아까 엑시스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엑시스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엑시스 그려졌어요. 그려졌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있던 엑시스가 그냥 점선으로 형태로 바뀌고 마지막에 그린 엑시스가 이렇게 1.3선 형태로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엑시스 기능으로 그린 거는 마지막에 그린 엑시스만 엑시스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전에 그렸던 엑시스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엑시스는 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이 엑시스를 그려서 나중에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이제 회전체 모델링을 할 때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점입니다. 점.
사실 이 점을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카티아에서는. 카티아도 그렇고 이런 뭐 3차원 설계를 할 때 점을 잘 찍어야 되고 뭐 스케치를 잘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제일 잘 찍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처음에 있는 거는 클릭해서 찍는 거예요. 위치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점을. 네, 뭐 별 기능 아니죠, 얘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아까 원에도 있던 기능인데 그냥 내가 직접 좌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뭐 H50, V100 하면은 지금 여기 위치에 점이 생겼죠. 그리고 치수가 얼마 이렇게 딱 되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점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하얀색 점이죠. 하얀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고 초록색은 드래그 해도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그러니까 뭔가 요소가 초록색이 됐다는 거는 얘는 지금 완전하게 그 자신의 위치, 자세 뭐 그런 게 다 정의가 돼갖고 더 이상 변경할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이 그 등거리점 이퀄디스턴스 포인트라고 있는데 얘는 한번 찍어보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요소를 찍는 거예요. 얘는 직접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요소를 딱 찍어주면은 그 요소 길이 상에서 몇 개의 점으로 분할을 해갖고 찍어줄 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뉴 포인트 이 요소 상에 점을 몇 개를 찍을 건지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11개, 12개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이렇게 점 위치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H빔이나 이런 그 긴 물체 모델링을 할 때 그 구멍 위치 있잖아요. 그런 구멍 위치 같은 거 한 번에 찍어줄 때 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저 스케치에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스케치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 지금 간격 치수까지 알아서 생겼죠. 그리고 치수가 옆에 보면 fx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그 포뮬러라고 해서 뭔가 관계식이 이미 정의가 돼서 나온 겁니다. 내가 임의로 막 숫자를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치수 113.77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이 밸류 값을 수정하고 싶은데 지금 창 자체가 회색으로 돼갖고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내가 수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공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 릴레이션이라고 생겼고요. 릴레이션 여기 클릭을 해보면 뭔가 잔뜩 생겼죠. 네, 이렇게 지금 관계식으로 지금 이미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치수는 못 바꿉니다. 자, 그 다음은 인터섹션 포인트, 교차점입니다. 교차점. 자, 교차점은 찍어볼게요. 교차점 클릭하고 이 요소 교차시킬 요소 선택하면은 여기 교차점이 생깁니다. 잘 확대해 볼게요. 교차점 생겼죠? 자, 그 다음은 프로젝션 포인트인데 이제 프로젝션 투영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점을 어떤 요소에 투영을 하겠죠. 해보겠습니다. 얘도 이 어떤 요소를 클릭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스케치 툴에 이 프로젝션 포인트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여기 처음 선택되어 있는 게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 다음에 어롱어 디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클릭이 돼 있다, 활성화 돼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러니까 수직으로 투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롱어 디렉션, 그러니까 방향으로 내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별도로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네, 이 점을 이 요소에 투영을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려서 생기는 이 점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젝션 포인트, 자, 어롱어 디렉션 한번 해볼게요. 어롱어 디렉션 클릭하고, 자, 이 점을 지금 방금 이 점을 내가 뭔가 방향을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요소를 직접 찍든지 하는데 그냥 우리는 방향을 한번 줘보죠. 직접 여기랑 평행하게 찍으면은 그냥 가겠네요. 평행하게 찍었더니 자,
어롱어 디렉션. 자, 다시 찍고 방향 찍고 그다음 요소 찍어주면은 이렇게 이 요소에 이 내가 그린 이 방향으로 투영시킨 점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는 기능들, 이 프로파일 기능으로 뭔가 점,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 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린 요소들을 우리가 치수, 위치, 뭐 자세 이런 거를 구속을 시켜서 완전하게 더 움직일 수 없게 완전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다. 뭐 예를 들면 사각형이면은 길이는 100mm고 높이는 50mm고 위치는 원점의 위치는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속 조건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스케치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